예, 여러분. 반가. 자, 빠박쌤이에요. 이번에 물화생지설 주제는 화학 반응 법칙과 원소의 주기율표입니다. 화학 반응과 관련된 짜잘짜잘한 법칙들이 몇 개 있어요. 근데 그 원소 주기율표 하나면 그 법칙들이 다 설명이 돼요. 그 과정을 살펴볼 거예요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화학 반응의 기본적인 법칙으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어요. 이거를 언급한 사람이 앙뚜안 로랑 드 라부아지에라는 사람인데, 이 사람이 이제 그 염근술로부터 화학을 이제 분리해내는 그런 하여튼 초기 화학자 중에 한 명인데, 이 사람이 그 징세 청부업자로 유명했어요. 그러니까 세금을 대신 걷어주는 사람. 그래가지고 막 폭리를 어마어마하게 취하고, 그래서 프랑스 혁명 시기에 혁명을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단두대로 보내져가지고 처형을 당한 그런 인물입니다. 자, 이 사람이 한 실험 중에 여기 주철관이 있어요. 여기다가 물을 가열해서 보내면은 물이 이제 산소하고 수소로 분해돼가지고 산소가 이제 이 주철 달라붙어가지고 쉽게 말해서 녹이 슬죠. 산화 반응이 일어나요. 그리고 수소는 요 통에 모이고, 이 과정에서 비포 앤 애프터 질량은 똑같다.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을 알아낸 거죠. 근데 사실은 이 화학 반응은 전자 간의 반응이기 때문에 질량이 보존되는 거예요. 만일에 핵과 핵과의 반응이라면은 그럼 질량 보존되지 않아요. 왜냐면은 E는 mc 스퀘어, 그러니까 질량이 곧 에너지고 에너지가 곧 질량이고, 그래서 핵 반응에서는 질량이 보존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질량하고 에너지를 합쳐야 그게 보존된다고 할 수 있죠. 근데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은 전자와 전자 사이의 반응이기 때문에 에너지로 바뀌는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작아요. 코딱지도 엄청 큰 거야. 코딱지보다도 어마어마하게 작아요. 그래서 질량이 보존되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화학 반응에 대한 기본 법칙으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있는데, 요거는 조제프 루이 프루스트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어요. 근데 이 사람이 살던 때는 열기구가 되게 유행이었는데, 그래서 과학자라면 열기구 비행 한번 해봐야지. 그래서 이제 열기구를 타고 비행을 했는데, 이 열기구 이름이 당시 프랑스 혁명 때 죽은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, 이게 열기구 이름이었어요. 아무튼 이 사람이 주장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뭐냐면은, 어떤 물질, 정확한 용어로는 화합물이라고 해야죠. 거기서 그 물질을 이루는 원소들의 질량비가 일정한 비율을 이룬다. 그러니까 한 종류의 물질에서, 예를 들어 물이면, 오늘날 우리는 이제 물이 H2O, 그러니까 수소하고 산소가 합쳐져서 된다는 걸 알죠. 그래서 수소의 질량하고 산소의 질량을 보면은 물 18g 중에 수소가 2g, 산소가 16g, 그러니까 1대 8의 일정한 비율을 이루죠. 또 한 가지 또 예로 이산화탄소, 오늘날 우리는 이산화탄소는 이제
탄소 한 개에다가 산소 두 개가 결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죠. 그래서 그 이산화탄소 44g 중에 산소의 질량 대 탄소의 질량. 그래서 산소가 32g, 탄소가 12g. 그래서 8대 3의 역시 일정한 비율을 이루죠. 일정 성분비의 법칙. 이게 그 프루스트 그 사람이 이제 얘기한 거고, 또 그 화학 반응의 기본적인 법칙으로 그 배수비례 법칙이 있어요. 이거는 이제 그 영국 사람인 존 돌턴이 그 주장을 했어요. 돌턴은 그 정록생명, 뭐 사실 좀 과학자로서 이제 생명은 조금 좀 불리하죠. 아무튼 정록생명에 걸린 사람이었는데,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그 이런 그 생명 이상을 돌턴이즘 뭐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. 아무튼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그 당시 알려진 원소들의 그 상대 원자량하고 그다음에 기호 표기법, 지금은 이제 원소 기호 쓰지만, 그러니까 돌턴은 이런 기호로 표기를 했던 거죠. 자, 그래서 배수비례 법칙이 뭐냐? 이거는 그 한 종류의 물질이 아니고 여러 종류의 물질이어야 돼요. 그래서 예를 들어 통칭 그 산화질소, 그래서 N2O, NO, NO2, N2O5. 네, 여기서 뭐 NO는 편의상 N2O2로 쓸 수 있고, NO2는 또 편의상 N2O4로 쓸 수 있어요. 그래서 일정한 그 질소의 질량에 대해서 산소의 질량이 1대, 2대, 4대, 5의 비를 이루죠. 자, 더 정확하게는 그 질소 28g에 대해서 이제 산소가 16g, 32g, 64g, 80g. 자, 이게 바로 배수비례 법칙이에요. 그러니까 뭐 앞서 예를 들었던 물 H2O하고 이제 가산화수소 H2O2, 그리고 앞서 예를 들었던 이산화탄소하고 일산화탄소,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그 배수비례 법칙의 예가 될 수 있어요. 자, 마지막 화학 반응의 기본적인 법칙으로는 기체 반응의 법칙이 있습니다. 자, 이거는 조제프 루이 게이 리삭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, 앞서 말한 것처럼 그 당시 과학자들 사이에 그 열기구 비행이 유행했다고 그랬죠. 그래서 게이 리삭 이 사람도 그 전자기학에서 비오 사바르의 법칙으로 알려져 있는 비오, 그 플레이먼 장 바티스트 비오, 같이 그 열기구 비행한 걸로도 그 알려져 있어요. 자, 그래서 기체 반응의 법칙은 예를 들면은 그 수소 기체 두 개하고 산소 기체 한 개하고 반응해서 자, 물 분자가 두 개가 생기죠. 그러니까 그 수소하고 산소하고 그 반응 비율이 2대 1대 2의 부피비를 이룬다.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그 수소 3개, 거기다가 질소 1개. 내가 질소냐? 그래서 이렇게 암모니아 2개가 생겨요. 그래서 역시 비로 따지면 3대 1대 2의 부피비가 성립하죠. 이런 게 바로 기체 반응의 법칙의 예예요. 화학 반응의 아주 기본적인 법칙 봤고요.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성립하느냐, 이제 돌턴은 그 모든 물질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, 그렇게 설명했어요. 그거를 오늘날
그 돌턴의 원자설이라고 하죠. 근데 물론 문제가 있죠. 뭐 예를 들어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. 아니죠. 지금은 그 원자핵과 전자, 그러니까 양성자, 중성자, 전자, 예, 더 작은 입자로 쪼갤 수가 있죠. 그리고 그 원소하고 원자는 다른 거거든요. 그래서 돌턴 때는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. 근데 오늘날은 다르죠. 그 동위원소라고 그래가지고, 그러니까 원소하고 원자는 다른 겁니다. 그 동위원소 때문에. 그리고 돌턴은 화학 반응에서 원자가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거나 다른 종류의 원자로 바뀌거나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. 그런데 오늘날은 그 핵 반응을 통해 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. 예? 새로운 원자가 생겨나거나 없어지거나 다른 종류로 바뀌거나. 아무튼 돌턴의 원자설. 근데 돌턴의 원자설로도 설명 못한 게 그 게이리스학의 그 기체 반응의 법칙이에요. 그래서 돌턴은 게이리스학 그 사람이 틀린 거야, 내가 맞는 거야,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사실 그 돌턴이 좀 틀린 점이 많아요. 예를 들어 그 수소 분자다. 그러니까 수소 원자 두 개가 모여서 되는데 얘는 그냥 수소. 그다음에 뭐 산소 분자다. 산소 원자 두 개가 붙어서. 근데 그냥 산소 원자 한 개. 질소 분자도 질소 원자 두 개가 돼서 된 건데 그냥 질소 원자 한 개. 그래서 이 돌턴의 주장에도 되게 그 틀린 게 많았죠. 자, 그래서 그 원자가 모여서 일단 분자를 먼저 이룬다. 그래서 이제 그 분자설을 이제 주장한 사람이 로렌조 로마노 아메데오 카를로 아보가드로. 이 사람은 백장님이세요. 예. 좀 인상이 좀 범상치 않게 생겼지만 예, 고귀하신 백장님이세요.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숫자로 섭씨 용도 1기압에서 22.4리터 안에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6.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분자들이 있다. 근데 이게 그 처음엔 가설이었는데 나중에는 옳구나 하고 이렇게 법칙으로 만들어졌죠. 그래서 6.02 곱하기 10의 23승 요 숫자를 그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아보가드로 수라고 부르고, 그리고 이걸 또 몰이라고도 하죠. 1몰. 자, 그래서 뭐 말하자면 돌턴하고 그 아보가드로에 의해서 원자 개념, 분자 개념이 그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네, 거듭 말하지만 원소하고 원자는 다른 거예요. 그 수소라는 원소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세 종류의 원자가 가능해요. 그래서 강수소는 그 양성자 한 개, 전자 한 개. 그다음에 중수소는 양성자 한 개에다가 중성자 한 개, 전자 한 개. 그다음에 삼중수소는 양성자 한 개에다가 중성자 두 개, 전자 한 개. 그래서 이제 삼중수소는 그 방사능이 있어요. 방사성 원소예요. 그러니까 그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그 비율이 좀 안 맞으면은 방사성을 갖게 되죠. 예? 예, 그런 예라고 할 수 있고, 원소와 원자는 다르다. 일단은 이런 원자들이 모여서 이게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 그림이죠. 마치 태양 주위를 그 행성들이 공전하듯이 원자핵 주위를 전자들이 공전하는. 오늘날은 이런 원자 모형 틀렸다. 다른 원자 모형으로 나타내지만 뭐 어쨌든 원자. 그래서 원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분자. 얘는 좀 분자들이 많이 모였죠. 하여튼. 그리고 이런 분자들이 많이 모여서 그 물질을 이룬다. 원소, 원자, 분자, 물질.
그런데 이제 그 고유한 화학적 성질은 그 설명하기가 좀 복잡할 수 있는데 그 원소 주기율표를 이용을 하면은 아주 클리어해지죠. 그래서 원소 주기율표의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. 우선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두둥 에티엔 프랑스와 제프루아라는 사람이에요. 이 사람이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이렇게 표를 만들었는데 이게 주기율표하고는 거리가 되게 멀지만 그 친화성 표라고 해가지고 뭐 되게 원시적인 주기율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을 언급을 한 거고, 자 다음은 요한 볼프강 데베라이너. 이 사람은 새쌍 원소술이라는 걸 주장을 했어요. 그러니까 그 이렇게 염소, 브로민, 아이오딘. 이때 이제 브로민의 원자량이 그 다른 두 원소의 원자량의 평균과 대체로 비슷하다. 그래서 얘네들을 새쌍 원소라고 불렀어요. 뭐 마찬가지로 뭐 칼슘, 스트론튬, 바륨, 뭐 황, 셀레늄, 텔레룸, 뭐 리튬, 나트륨, 뭐 칼륨, 얘네들 다 새쌍 원소다. 데베라이너. 그 다음에 존 알렉산더 레이나 뉴랜즈. 이 사람은 옥타브 법칙이라는 거를 그 주장을 했는데, 그 원소의 특성이 그 질량수 순서대로 이제 그 나열했을 때 8개마다 그 특성이 비슷하다 이거예요. 그렇게 얘기했고,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여기 와서 끝장나죠.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그 멘델리에프.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로 그 8개씩 뭐, 그런데 이제 중간에 그 당시 그 발견 못한 원소들은 그냥 빈칸으로 남겨놨어요. 그리고 그 미지의 원소의 성질도 어느 정도 예측을 했어요. 이렇게 원자량 순서로 배열한 뭐 그 현대적인 의미의 주기율표하고 아주 가깝죠. 자, 이때 이제 그 빈칸 그 원소들 성질을 예측을 했는데, 뭐 여기 알루미늄 밑에 여기는 그 에카보론이라고 해서 성질을 예측을 했고, 또 그 밑에 있는 빈칸은 에카 알루미늄이라고 해서 성질을 예측했고, 또 그 옆에 얘는 그 에카 실리콘이라고 해서 그 특성을 예측을 했어요. 근데 실제로 나중에 발견됐어요. 그래서 뭐 그 스칸듐, 뭐 갈륨, 저마늄, 게르마늄 그러는데 요즘은 저마늄이라고 많이 해요. 그러니까 이렇게 빈칸, 그때까지 알려지지 않은 원소들을 찾는 어떤 그 동기를 제공을 해준 거죠.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그 멘델레이프의 주기율표 아주 훌륭했어요. 그런데 원자량 순서로 배열한 게 좀 흠이었죠. 그래서 그 다음 그 헨리 그린 제프리스 모즐리 아니야.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. 자, 이 사람이 이제 그 원자량 순서가 아니라 원자번호 순서로 배열을 해가지고 현대 이제 주기율표가 만들어진 거예요. 그래서 요런 그 여러 그 원소에서 이제 특성 X선 그 성질을 이제 조사해 보니까 그게 원자번호하고 연관이 있더라. 그래서 그 원소들을 원자번호로 배열해가지고. 근데 이 모즐리가 좀 불행하게 죽었어요. 왜냐면 1차 세계대전 때 그 터키 뭐 투르키에 그쪽에 이제 갈리폴리 전투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쟁 중 사망,
전사를 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은 전문 연구 요원 뭐 그런 뭐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제도들이 다들 있죠. 예, 그런 제도가 이 사람 때문에 생겨났다 그런 말이 있어요. 자, 그래서 마지막 오늘날의 원소 주기율표. 자,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가로가 그 주기라고 그러고 세로가 그 조기라고 그러죠. 그래서 1주기는 2개, 2주기는 8개, 3주기는 8개, 뭐 4주기는 18개, 뭐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이제 여기는 1쪽. 그래서 전자를 한 개 잃어서 양이온이 되려고 하죠. 얘네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그러고, 그 다음에 얘는 2족. 얘는 전자를 2개 잃어서 양이온이 되려고 그러고, 그 다음에 18쪽은 그 비활성 기체. 그러니까 얘는 전자를 잃으려고 하지도 않고 얻으려고 하지도 않고 활성이 없어요. 그 다음에 그 옆에 17쪽. 얘네들은 이제 할로젠 원소. 그래서 얘는 전자를 한 개 가져와서 그 음이온이 되려고 그러고, 이제 16쪽은 이제 전자를 2개 가져와서 음이온이 되려고 하죠. 그래서 이러한 주기율표가 그 다양한 원소들의 화학적 성질을 아주 잘 설명하죠. 그래서 오늘 영상 처음에서 말했던 화학 반응의 그 아주 기본적인 법칙들, 그게 결국은 이 원소 주기율표 하나면 다 설명이 된다. 쓸데없는 거 다 가란 말이다. 자, 주기율표 정말 화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 뭐 대강이라도 어느 정도 아시겠죠? 자, 그러면은 빠박쌤의 물화생지썰 화학 반응의 법칙과 원소의 주기율표에 대해서 다뤘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빠롱빠롱.